금요일 아침, 비는 서울을 지배하는 답답한 더위를 식혀줄 약속과 함께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25세의 젊은 여성에게 그날은 그저 또 다른 날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는 숨을 쉴 틈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그녀가 뿌리와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혜진은 서울 중심에 있는 현대적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곳이긴 했지만 그곳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최근 몇 년 동안 변해버린 모습을 반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심의 빠른 속도에 몰두해 성공적인 직업을 추구하며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던 사람. 그날 비 오는 아침, 혜진은 발코니에 앉아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지속적이고 위로가 되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도시가 잠시 멈춘 것 같았고 비의 무게에 의해 거리는 서서히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부딪히는 나무잎의 소리와 급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우산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빗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거운 구름으로 덮이는 방식이나 불교 사원과 한옥마을의 곡선 지붕들이 안개 속에서 더욱 신비롭게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사동은 그녀가 여전히 고전 서울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고 한때 대학생 시절에는 자주 걸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 전통들을 떠올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혜진은 메시지를 받았다. 간단한 휴대폰 알림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초대의 무게를 지닌 메시지였다. 혜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있을 거야. 거기서 봐? 그 메시지는 어릴 적 친구였던 도현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혜진의 삶에서 독특한 존재였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도현의 할머니 집은 경기도의 작은 한옥마을에 있었다. 서울을 둘러싼 산들 속에 위치한 그 집은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한 전통적이고 단순한 곳으로 자연과 그것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하루하루를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혜진은 그 집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일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매일의 압박을 피하고 싶은 단순한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주말에 혜진은 초대를 받아 긴 기차 여행과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산책 끝에 도현의 집에 도착했다.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나무들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비는 슬슬 그쳤으며 공기는 상쾌하고 흙은 촉촉했다. 멀리서 혜진은 곡선 지붕과 어두운 나무 문,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창이 있는 집을 보았다. 그 건물은 간결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현은 어린 시절 그가 보였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맞이했다. 그가 예전과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장난스럽고 걱정 없던 그의 눈빛은 이제 조용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차분하고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혜진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리움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혜진, 이렇게 보니 반갑다. 그가 눈에 그리움이 가득한 채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지?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려 했다. 혜진은 항상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거리가 멀었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지내기를 선호하며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꺼려 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집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어서 와, 내 딸. 할머니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가 내게 항상 그렇듯 좋은 운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혜진은 도현의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현 옆에 있는 다다미에 앉았다. 밥차와 신선한 떡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며 마치 시간이 그곳에서 멈춘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곳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혜진은 도연의 할머니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그 만남에서 혜진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 사이의 침묵은 예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루가 지나면서 비는 그쳤고 밤이 다가오면서 고요한 느낌이 들었다. 도현과 혜진은 집의 정원에서 둘만 남게 되었다. 빗물로 덮인 평평한 돌길은 하늘의 별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전의 추억, 어린 시절의 놀이, 그리고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깊어졌다. 도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보았다. 그 눈빛은 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질문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다. 혜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마치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는 것처럼. 넌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꿈, 뿌리,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지?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도연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도연 씨. 그날 밤 불어오는 바람은 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확실성까지 몰고 가는 듯했다. 혜진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 혜진과 도연은 그곳에 나란히 앉아 점차 맑아지기 시작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촉촉한 땅 냄새와 할머니 집 작은 정원에 핀 연꽃 향기가 섞여 들어오며 혜진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이 거의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그 순간은 세상 밖의 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알겠어, 혜진. 가끔 나는 인생이 이 비와 같다고 생각해. 도연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가끔은 폭풍우를 지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바로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곤 해.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에 작은 찔림을 느꼈다. 마치 도현이 그녀가 피하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곳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만남의 감정적 무게 때문인지 혜진 안에서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몰랐어, 도현. 어떻게 다시 간단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지. 내 도시에서의 생활, 내 일,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고백하며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취약함이 가득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곳의 고요함과 도현의 진심이 그녀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할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혜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속담을 넘어서는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진정한 메시지가 아직 그녀가 도달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밤이 다가오면서 정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혜진은 갑자기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정 원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불안정성의 반영인지에 대해 도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녀가 더 이상 말하려 할 때 도연의 할머니는 고요함을 깨며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운명은 오늘 내린 비와 같아. 때로 그것은 단지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오지. 믿어라. 사랑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숨어 있을 수 있어. 혜진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모든 말들이 넘어서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감각을 느꼈다.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만남 그 순간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추기 시작하자 혜진은 혼자서 마을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불교 사원으로 걸어갔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혜진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눈에 띄게 무거웠지만 사랑의 고백 대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혜진, 나는 항상 네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나는 솔직해야 해. 나는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줄 수 없어.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내 가족이 나에게 기대한 것,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야. 혜진의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가 느꼈던 것, 그녀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환상이었을까? 그녀가 만든 감정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나누지 않았던 것일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삶의 경험만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때때로 비는 단지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을 가져오는 거란다.